통해서 질문하셔도 돼요. 뭐 얼굴은 뭐 비디오 안 나오게 하셨으니까 말로 하셔도 되고요. 예,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티쿤식 해외 직판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티쿤 하는 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티쿤이 하는 일은 다른 나라의 그 나라 인터넷 쇼핑몰과 그 나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 인터넷 쇼핑몰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입니다. 제가 완전히 첫 번째 회사가 부도가 나서 자본금 하나도 없이 한 5천만 원 어떻게 만들었어요. 5천만 원을 갖고 도대체 뭘 해야지 먹고 살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무역업을 떠올린 거죠. 돈 없이 할 수 있는 게 무역업이고, 또 경쟁자가 없는 업이 무역업이라고, 온라인 무역업이라고 생각해서 무역업 중에서 온라인 무역업에 손을 댔어요. 그래서 이런 일본 인터넷 쇼핑몰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쇼핑몰을 만들고 일본 사람에게 파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 어떤 일보다도 편한 거예요. 사실 장사가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안 할 수만 있으면 장사는 안 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힘들어서요. 그리고 저도 60년생이에요. 60년생인데 제 주변에 진짜 장사에서 성공한 사람이 없거든요. 물론 뭐 아예 없다 그럴 순 없지만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사람 말고 진짜 자수성가해서 내가 돈도 없이 자수성가해서 일가를 이룬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근데 저도 60년생이니까 제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들 중에는 국회의원도 있고 뭐 아주 정부 요직에 있는 친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거든요. 그렇게 성공한 사람은 많은데 맨손으로 사업을 해서 일가를 이룬 사람은 정말 없어요. 아버지가 물려준 거 갖고 운영하는 친구 몇 명 빼고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회의원 되는 것보다 교수 되는 것보다 의사 되는 것보다 장사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주변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장사는 안 하는 게 최고죠. 너무 힘들어서.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저도 뭐 제가 교수가 될 수 있었으면 이거 안 했을 텐데요. 뭐 의사가 될 능력도 안 되니까 뭐 못한 거지만 장사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면 저는 해외 직판을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해외 직판은 하는 사람이 없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나라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는 건 뭐냐면 일단 했다 하면은 경쟁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낚시를 비유해서 얘기하면 낚시꾼 많은 저수지보다는 고기는 엄청나게 많은데 낚시꾼 없는 데가 훨씬 고기 잡기 좋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원리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어차피 할 거면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보다 다른 나라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거죠. 그걸 제가 입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티쿤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실적이 어떻게 됐냐? 올해 3월에 올해 3월만 따지면 1N이에요. N. 1 화폐 단위가 N입니다. 월 매출 100만 엔 넘는 월 매출이 100만 엔이 넘는 티쿤 이용점이 29개가 됐어요. 근데 29개 중에서 300만 엔 넘은 점이 23개고 500만 엔 넘은 점이 18개고 1000만 엔 넘은 점이 그 중에 8개가 된 거죠.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다른 나라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일단 월 매출 500만 엔이 넘으면 흑자가 나진 않더라도 진짜 해볼 만한 비즈니스가 됩니다. 왜냐면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한국에서는 경쟁자가 계속 생겨요. 혼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몰라도 현재 상태에서는 해외에 나가서 팔면 따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티쿤 연 매출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티쿤의 연 매출표입니다. 이게 티쿤이 연 성장했었던 매출 그래프입니다. 이건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좀 힘들었죠. 그래도 그 성장은 했어요. 계속 매출이 이런 우상향이 없을 정도로 성장합니다. 이유가 뭐냐? 경쟁자가 없어요. 티코는 명함 스티커 가지고 일본으로 진출을 했잖아요. 근데 명함 스티커를 가지고 일본에 진출하는 한국 업체가 사실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나가서 자리만 잡으면 이런 매출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티콘을 이용해서 일본에 진출한 분들 몇몇 분들 매출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D점이에요. D점은
처음에 1년, 2년까지는 지지부진했죠. 근데 이렇게 어쨌든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 이 업종의 사람들 중에서 일본에 진출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 업체는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진출을 했어요. 근데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에 진출할 때만 해도 이분이 국내 사업체를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국내 사업체는 접어버렸어요. 국내는 힘들고 재미가 없단 말이죠. 이 업체는 나만의 원단을 파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도 계속 성장했죠. 지금은 국내 매출보다 일본 매출이 더 많습니다. 테이프점입니다. 계속 성장하죠. 왜냐하면 테이프를 일본에 파는 회사는 없으니까요. 이 회사도 계속 성장하죠. 이 회사도 계속 성장하죠. 이 회사도 계속 성장하죠. 다른 나라에 파세요. 다른 나라에 팔면은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혼자 뛰는 게임이에요. 혼자 뛰어서 1등 못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국내에 인터넷 쇼핑몰 만들지 말고 다른 나라에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시라는 거예요. 국내에 인터넷 쇼핑몰 만들지 말고 다른 나라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는 게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아예 안 하기 때문에 돈 벌기가 가장 쉽다는 거죠. 그리고 오프라인 장사는 할 게 못 되잖아요. 지금 이마트가 계속해서 매장을 줄이고 있잖아요. 미국의 100년 된 백화점이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이마트가 무너지면서 온라인 쇼핑몰로 전환하고 있고요. 온라인 쇼핑몰을 키우고 있고 롯데마트도 매장을 줄이고 있고요. 대신에 쿠팡이 나스닥에 가서 120조를 모으고 이미 온라인으로 가야지만 살아남는 시대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에 인터넷 쇼핑몰을 하셔야 돼요. 장사를 할 거면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인터넷 쇼핑몰을 할 거면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라는 거죠. 그래서 티쿤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충분히 티쿤을 이용한 이용점들이 다른 나라에 나가서 이미 충분히 성공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티쿤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셀러들의 현황인데요. 2013년부터 티쿤이 다른 분들에게 이 서비스를 했어요. 계속 늘어나죠. 그리고 제일 큰 회사는 1위 사이트는 스티커 사이트인데 2020년에 40억 원어치를 팔았어요. 실사출력물점은 38억 원어치를 팔았고요. N이니까 원으로 따지면 40억이네요. 명함도 36억 원어치를 팔았고요. 이게 한국에서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로 나가면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매출을 만드는 게 쉽진 않죠. 그렇지만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월등히 쉽다는 겁니다. 티쿤이 제안하는 거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게 추세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려면 국내에 하지 말고 해외에 하라는 거죠. 그래서 통계 실제로 해보니까 해외 직판 사업이 너무나 일단은 쉽고 편해요. 쉽고 편하니까 이제 하라고 제가 권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요령이 있어요. 뭐냐면 해외로 나가는데 티쿤이 제안하는 거는 현지화하라는 거죠. 현지화. 두 번째는 다른 쇼핑몰에 입점하지 말고 독립점으로 진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티쿤식 방식을 현지화한 독립점 진출 방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보면 티쿤을 이용하는 점들은 철저히 현지화부터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점은 티쿤을 이용해서 일본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든 경우인데요. 이 인터넷 쇼핑몰은 전화번호며 회사 소재며 결제며 반품이며 배송이며 철저히 일본 사이트하고 구별이 안 돼요. 99.9% 일본 인터넷 쇼핑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뭐냐면 사람이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때는 다 걱정을 해요. 대면이 아니니까 과연 물건은 제대로 보내나? 반품은 제대로 받아주나? 환불해주나? 이런 걱정을 하는데 거기다가 이 사이트 운영자가 한국에 있다 그러면 걱정돼서 못 산다는 거죠. 근데 티콘을 이용해서 만든 점들은 전부 다 일본에 있는 토종 인터넷 쇼핑몰하고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티콘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거죠. 티콘은 지원하는 회사예요. 지원하는 회사. 그래서 여러분은 티쿤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의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쇼핑몰 입점, 그래서 현지화를 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티쿤에 입점하는 게 아니라 티쿤을 이용해서 자기 독립점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한국에서도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개발자를 데리고 이런 인터넷 쇼핑몰을 만드는 게 아니라 카페24라는 인터넷 쇼핑몰 빌더를 이용해서 자기 인터넷 쇼핑몰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카페24는 쇼핑몰 빌더예요. 쇼핑몰 빌더. 쇼핑몰을 만들어서 대여해 주는 거죠. 그냥 주는 거예요. 그 툴을. 이런 게 외국에는 소피파이가 있어요. 소피파이도 인터넷 쇼핑몰 빌더입니다. 근데 티쿤도 이건 카페24나 소피파이와 똑같은 인터넷 쇼핑몰 빌더예요. 다만
카페24와 소피파이는 자국 안에서만 운영할 수 있는 쇼핑몰이고, 티쿤은 자국 안에도 하지만 다른 나라에도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티쿤을 이용해서 이런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티쿤을 이용해서 칠레에 스티커를 파는 점이고요. 이거는 티쿤을 이용해서 미국에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거는 티쿤을 이용해서 말레이시아에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점이에요. 이렇게 티쿤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에 그 나라 인터넷 쇼핑몰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하는 게 가장 돈 벌기 좋은 비즈니스라는 게 티쿤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쇼핑몰에 입점하는 것보다는 자기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그것도 철저히 현지화하면 가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티쿤은 생각해서 티쿤은 티쿤식 현지화 독립점 해외 직판이라는 방식으로 진출할 걸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라쿠텐, 타오바오, 소피 이런 해외 쇼핑몰에 입점해서 물건을 파는 거는 솔직히 신세계 백화점에 입점해서 물건을 파는 거하고 똑같고요. 쿠팡에 입점해서 물건을 파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다른 나라 종합몰에 들어가서 물건을 파는 거는 성공 확률이 너무 낮은 거죠. 그래서 해외 쇼핑몰 입점은 티쿤은 전혀 권하지 않습니다. 뭐 해도 되지만 이걸 주력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현지화 독립점 방식으로 해외로 진출하는 게 가장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 이런 실적을 냈으니까요. 너무나 뚜렷한 실적을 냈으니까 현지화 독립점 방식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아마존이나 라쿠텐에 들어가서 이런 실적 낸 증거가 있으면 저도 독립점을 하면서 그거를 좀 해보겠는데, 아마존이나 라쿠텐에 들어가서 성공 사례가 너무 드뭅니다. 그래서 티쿤식으로 진출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티쿤식을 압축해서 요약한 그림이 이 그림인데요. 한국에 티쿤이 있습니다. 티쿤이 해외 법인을 둬요. 100% 출자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외라는 곳은 티쿤이 지금 하고 있는 해외는 한국,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미국, 영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브라질, 호주, 이탈리아 지금 만들고 있어요. 10개 나라의 법인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걸 해외 법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티쿤 본사가 해외 법인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해외 법인이 이용사가 만들어 놓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해주는 주체, 이름을 빌려주는 거죠. 이름을 빌려주면은 현지 소비자는 티쿤 말레이시아 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와서, 혹은
티쿤 미국 법인이 운영하는 미국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와서 혹은 티쿤 중국 법인이 운영하는 중국점에 들어와서 물건을 사고 나면은 이용사가 보내는 거죠. 이게 설명을 좀 더 쉽게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하고 티쿤하고 계약을 하면은 인터넷 쇼핑몰을 하나 드려요. 그 인터넷 쇼핑몰을 이제 이 인터넷 쇼핑몰을 관리자 페이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도메인은 직접 따시는 거고요. 이 관리자 페이지를 주면 여러분께서 이 상품 등록을 하시고요. 마케팅도 여러분이 하시고 주문이 들어오면은 물건을 보내는 것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주문 한번 볼까요? 편의점 결제한대요. 일본 편의점 결제, 대인 결제 이런 상세 페이지를 다 보잖아요. 지금 열리는 중인데 좀 느린가 봐요, 지금. 그러면 누가 샀다 이런 기록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객에게 배송해주고 그다음에 정산까지 이제 일괄해서 받는 거죠. 이 관리자 페이지를 드리면 이렇게 상품을 등록하고 주문된 상품을 관리하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관리자 페이지는 쿠팡에 들어가도 주고요. 옥션에 들어가도 주고 11번가에 들어가도 판매자한테 줍니다. 이 관리자 페이지가 없으면은 쿠팡 안에서 상점을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관리자 페이지를 받아서 상품도 등록하고 주문도 하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티쿤은 여러분께서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제공 업체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할을 나눠서 활동할 수 있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티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쇼핑몰을 제공해 드리고요. 물건을 우리 티쿤 신정동 물류센터까지만 보내주면은 우리가 일본 고객에게 물건을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현지화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티쿤을 이용해서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면 일본 결제 수단을 이 홈페이지에 붙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에서 반품을 접수하고 창고도 운영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영업 지원을 해주고요. 성공 경험을 전해드립니다. 마케팅 교육도 해주고요. 그러니까 티쿤은 현지 일본이나 미국, 영국, 이런 호주에 맞는 가장 좋은 현지화 시스템을 제공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 경험에서 쌓아온 모든 비결, 노하우를 전해드림으로써 판매자들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과 높은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회사입니다.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은 티쿤이 제공한 쇼핑몰을 가지고 이렇게 꾸미는 거죠. 이렇게 꾸며야 되고 꾸며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품을 등록하고 상점을 운영합니다. 광고 마케팅도 합니다. 야, 난 광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일단 티쿤이 알려는 드릴 건데요. 사실은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마케팅하는 것하고 다른 나라에서 인터넷 마케팅하는 거하고 언어만 살짝 다를 뿐 방법은 100% 똑같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을 어떻게 광고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거는 좀 사실 저희하고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네이버와 다음에 검색어 광고를 하면 된다는 거는 웬만한 사람은 다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 마케팅 관련해서 못할 사람은 없어요. 다만 일본이라는 특수한 사정에 맞춰서 구글로 더 많이 할 건가 야후로 더 많이 할 건가 이런 몇 가지만 그 나라 실정에 맞는 마케팅 방법을 살짝만 귀뜸해 주면은 혼자서 다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현지 언어로 고객 응대하고 이런 거는 셀러가 하는 거예요. 셀러가 하는 거고 이렇게 법인이 있어야지만 되는 일들은 셀러가 법인까지 만들 수 있는 조건이면 티쿤하고 일 안 하거든요. 자기 혼자 하지. 근데 대개의 경우는 티쿤이 만들어 놓은 해외 법인을 이용하는 게 무조건 싸요. 돈이. 비용도 덜 들고 걱정도 덜 하는 거죠. 여러분께서 물건 보낼 때 이미 택배사를 쓰고 있잖아요. 혼자 하면 더 비싸기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농사 지어 먹으면 더 힘들어요. 그럴 때 농사는 농사꾼에게 맡기는 게 맞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죠. 그래서 이런 인프라 여러분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고 하려고 하면 돈이 너무 드는 건 티쿤이 하고 여러분께서는 그냥 이 네 가지만 하게 역할을 분담해서 하면은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지화하고 독립점으로 나간 게 티쿤이 성공한 이유였고 또 마찬가지로 티쿤 이용점들이 성공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티쿤과 이용사가 하는 역할은 이렇게 다르다. 여기까지 먼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질문하실 거? 마이크 이렇게 제한됐던 거 풀어서 말로 하셔도 되고요. 채팅으로 하셔도 됩니다. 궁금한 거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까지 뭐 직접 오셨으니까 질문할 거 있으면 하셔요. 예, 채팅창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 음성 풀어도 됩니다. 예, 질문하셔요. 채팅방 배송 전 패키징 라벨 등은 누가 하는가? 예, 여기 보면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 파는 분들은 우리하고 계약한 미국 택배사 송장을 미리 드릴 거고요. 일본에 팔 분들한테는 일본 송장을 미리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조금 전에 봤었던 관리자 페이지에서 주문 들어온 건 주소를 송장 출력해서 박싱을 한 번 더 한 다음에 티쿤 신정동 사무실까지, 중국은 상해 사무실까지, 미국은 LA 사무실까지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미국 고객, 일본 고객, 중국 고객, 호주 고객이 보내는 거는 티쿤이 합니다. 그래서 패키징까지는 직접 하시는 거예요. 이 송장 손님 받으시는 손님 송장에다가 출력해서 패키징한 거에다가 붙여서 보내면 돼요. 반품은 우리 법인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법인들한테 하면 돼요. 일본은 오사카와 동경에 법인이 있고, 미국은 LA에 있고, 말레이시아는 쿠알라룸푸르에 있고, 멕시코는 뭐 어떤 도시인데 도시 이름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브라질은 상파울루로 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3PL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간 3PL을 우리가 이제 직접 배송을 하진 않고요. 우리는 모아서 사가와나 각국의 특수 뭐죠 그거 배송사에게 맡겨요. 배송사. 그걸 뭐라 그러죠? DHL 같은 거 말고. 저도 이제 단어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니까 운송사, 일본 운송사 혹은 뭐 여러 우리가 거래하는 운송사에게 맡깁니다. 반품할 때요. 반품은 일본을 예로 들면 일본 오사카 사무실에 받아 놨다가 그거를 한국 이용사한테 보내주는 거죠. 반품 받은 건 이제 급하지 않고요. 근데 해외 직판하면 반품 잘 발생 안 합니다. 괜히 가지고 와봤자 짐만 되니까 그냥 버려버려요. 별로 뭐 그렇게 아주 몇백만 원짜리 아닌 이상 그렇게 안 하게 되더라고요. 혹은 뭐 거기서 팔아야 되는데 그런 아이템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로 처리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 각 나라에 여러분의 법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거는 티쿤 해외 법인은 여러분의 법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냥 그 마이크 풀고 하셔도 돼요. 절차를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절차를 보면서 얘기하면 쉬우니까요. 개점 절차입니다. 개점. 자, 개점할 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수요와 경쟁력을 조사해야 되겠죠. 근데 수요와 경쟁력 조사는 인터넷을 가지고 하면은 가장 정확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다 똑같은데요. 인터넷에서 파는 물건이 가장 쌉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여러분이 팔려고 하는 상품 수요가 있는지, 근데 그거는 수요가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상품은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모르는 상품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해외 직판 정도를 하려고 하면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만두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만두 가게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만두에 대한 지식 없는 사람이 만두 가게 열면 망하는 거고요. 뭐 무슨 해초 비빔밥, 이거는 해초 비빔밥 전문가가 열어야지 제대로 되는 거지. 그런 뭐 상품 자체를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품을 팔기는 정말 힘들어요. 물론 뭐 티쿠는 그거 모르고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확실한 건 알았죠. 티쿠는 이거 하면서 명함 스티커를 일본에 팔았는데 명함 스티커라는 제품은 저는 컨트롤할 수 있었어요. 뭐지 명함 스티커 그냥 공장에 맡겨서 만들면 되지 이게 뭐가 어려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일본의 명함 스티커가 비싸지. 그 뭐 가격 비싼 것도 알았고 뭐 그거 어렵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장 먼저는 어쨌든 이게 돼야 됩니다. 어쨌든 수요를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와 경쟁력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이용해야 되고요. 이것도 잘 모르면 하면 무조건 안 됩니다. 뭐 식당 하려 그러더라도 식당에서 몇 년 동안 일하면서 배우고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수요와 경쟁력 있어야 되고요. 자금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금이 많이 들어요. 왜 들어가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금이 2억 원 이상 드는 이유예요. 사람들은 인터넷 쇼핑몰은 컴퓨터만 한 대 있고 사무실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는 거죠. 그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티콘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일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2007년부터 했잖아요. 2007년에 이미 한국에 6명, 일본에 1명이 있었어요. 2009년에는 8명, 4명. 물론 이제 지금은 티쿤이 일본 법인 역할도 해주죠. 개발자가 없어도 되죠. 그래서 최소한 2~3명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3명이 빠져봤자 기본 인원은 4명 정도가 있어야 4명 정도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해보면은 일단은 2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기본 2억 원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을 하려면 CEO가 있어야 되고요. 웹 디자이너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퍼블리셔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좀 골치 아프죠? 웹 디자이너는 뭐 하고 퍼블리셔는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사실 제가 이걸 설명해도 별로 이제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근데 하여간 그래요. 웹 디자이너가 있어야 되고 웹 퍼블리셔가 있어야 되고 고객 응대자가 있어야 되고 포장과 발송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다 없다 그러더라도 CEO, 웹 디자이너, 퍼블리셔, 고객 응대 4명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4명이서 일단 먹고 살고 사무실 운영하려면 한 달에 1,500만 원 정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든다고 보는 게 정상인데 이제 뭐 CEO면서 웹 디자이너고 뭐 이러면 좀 덜 들 수 있겠지만 몸은 부서지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들어가서 당장 흑자가 나지 않고 아무리 잘하는 업체도 적어도 2년에서 3년, 2년 정도는 걸린단 말이죠. 흑자가 날 때까지. 손익분기점을 완벽하게 넘을 때까지. 물론 이제 자기가 제조하는 분들은 2천만 원, 3천만 원에서 흑자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도 그래도 1억, 2억, 3억 이런 그 먹고 사는 비용하고 광고비하고 하면 들어간단 말이죠.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그 자금은 2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야 2억 원이 도대체 어디 있냐 그건 저한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하도 이제 그 얘기해서 제가 해외 직판 자금 4억 원 만드는 방법 이렇게 정리해 드렸어요. 저는 첫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1년 정도 지나면 소상공인 창업 지원 자금 2천만 원, 주거래은행으로부터 3천만 원, 기술보증보험, 실용보증보험 1억 원 융자받기,
그다음에 다행히 티쿤식 해외 직파는 중소벤처기업부나 중진공에서 수출 지원금 잘 줘요. 1억 5천만 원 받기. 이렇게 해서 4억 원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저희들이 해주는 게 아니고 알아서 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어쨌든 해외 직판하면은 중진공으로부터 2년에 걸쳐서 한 1억 5천만 원 정도는 받기가 쉬워요. 누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이 글을 올렸더니 대표님 글을 읽으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제가 창업 후 해온 일들과 자금 마련 방법, 순서, 대략의 금액까지를 어쩜 한 줄도 안 틀리고 순서대로 그대로 쓰셨는지 하하하. 한편 제가 창업 후 크게 틀리지 않게 운영해 온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4억은 만들어 보는 거죠. 근데 하여간 저는 2억 원 없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의견이에요. 너무 힘드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난 이걸 해야겠어. 이렇게 마음 먹으면 이런 걸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금은 먹고 살고 홍보하는 걸로 하면 2억 원 정도 들어간다. 이게 현실이에요. 계약하고요. 계약할 때는 우리가 수수료 받아요. 그래서 수수료는 어떻게 받냐? 수수료는 어, 처음에 계약할 때 100만 원 받습니다. 1000달러 받아요. 1000달러. 왜냐하면 이거를 받아서 오픈할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상담을 해드려요. 홈페이지 세팅 이런 봐드리고 그다음에 마케팅 할 수 있는 기본 수단들 알려드리고 저희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수수료는 어, 결제 금액당이에요. 결제 금액이 1,000달러일 때까지는 8%,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는 7%,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는 6%, 3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는 5%, 500만 원 넘으면 3%밖에 안 받아요. 그리고 티쿤한테 그달에 주는 수수료가 5,000달러가 넘으면 그 이상분에 대해서는 일괄 3% 수수료만 적용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돈이 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티콘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한테 유리하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수수료 그 처음에 가입할 때 100만 원과 그 이후에 수수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은 어, 계약할 땐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조직 구축은 총지휘자, 퍼블리셔, 웹 디자이너, 원어민자 4명이 기본 인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퍼블리셔는 요즘은 인터넷 웹을 표현하는 기계가 너무 많잖아요. 패드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데스크탑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습니다. 이 각각의 기기에 적합하도록
쇼핑몰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세팅해 주는 사람들을 주로 퍼블리셔라 그러는데, 웹 디자인은 웹 디자이너대로 필요하고 퍼블리셔는 퍼블리셔대로 필요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아니, 돈이 뭐가 있다고 이렇게 4명이나 처음부터 필요하다는 말이야. 전자상거래업은 결코 작은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소비자를 겨냥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판매자가 참가하는 엄청난 경쟁터가 인터넷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사무실도 없이 노트북 하나만 가지고 할 수가 절대로 없는 비즈니스입니다. 뭐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가끔 있죠. 그런 사람들은 TV에 나올 사람들이지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저희 경험으로는 이 정도는 무조건 필요하다. 근데 운이 닿아서 뭐 퍼블리셔하고 웹 디자이너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한 명 줄어들겠죠. 근데 곧 늘어나야 될 인원이고요. 그래서 도메인은 여러분이 직접 소유하시는 거니까 사시면 돼요. 도메인을 사시면 티쿤에서 티쿤 홈페이지와 이 도메인을 연결시켜 줄 거고요. 상품 등록하고 전상점을 꾸미셔요. 그 다음에 가격 정하기, 마케팅 세팅, 전화기 준비, 결제사, 배송사 연결, 이거는 티쿤이 해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발송하고 정산하면 됩니다. 이런 절차로 진행을 할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습니까? 카페24, 쇼피파이 등 쇼핑몰 빌더 사이트를 이용하면 자국만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셀러분들 중에 쇼피파이를 이용해서 해외 진출하신 경우를 몇몇 봤습니다. 그러면 티쿤이 말하는 다른 나라의 그 나라 하는 거랑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 보충 설명이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쇼피파이를 가지고 미국에다가 이렇게 열어도 되죠. 뭐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보낼 때는 이제 판매자가 직접 보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쇼피파이를 이용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우는 쇼피파이가 배송이나 발송 이런 거를 일괄해서 쇼피파이가 제공하진 않아요. 판매자가 쇼피파이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거죠. 정유정님은 전문가신데요? 죄송한데 정유정님은 지금 이 해외 직판이나 인터넷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렇죠. 나중에 이 쇼피파이 관계는 티쿤 좀 가르쳐 주세요. 저희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이 정도 아시는 분도 드문데. 예를 들면 카페24 있잖아요. 이런 경우죠. 카페24도 제일 메인에는 뭐라고 적었나 다시 한번 쳐볼게요. 보세요. 안 되는 건 아니죠. 정유정님은 전문가셔요. 저 정도 아시면은. 근데 이렇게 보면 관리자 페이지 말고 카페24 여기도 글로벌 진출 지원해요. 글로벌 진출 지원한단 말이죠. 티쿤하고 똑같이 20개국, 200개국 어디든지 해준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카페24한테는 이런 얘기하면 미안한데요. 해외 직판이라고 치면 뉴스에 카페24는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나올까요? 카페24는 상장 회사인데요. 카페24 자체는 해외 직판을 사실상 접다시피 했어요.
근데 티쿤은 어쨌든 해외 직판 분야에서는 상장한 카페24를 따라잡은 거고요. 소피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피파이 자체가 해외 직판을 지원하는 걸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티쿤이 일괄 넌스톱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처럼 해외 직판 지원을 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피파이를 이용하면 그냥 해외인, 예를 들어서 한 일본인이 카페24를 이용해서 한국의 쇼핑몰 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잘 못 받는 거죠. 결제된 거를 미국 결제를, 미국은 좀 그나마 낫습니다. 소피파이 같은 경우는 미국이 워낙 1위 국가이기 때문에 소피파이를 써도 미국은 조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티콘만큼은 안 되고요. 근데 이제 뭐 미국 말고 그럼 영국은, 호주는, 태국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따지면 소피파이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티콘은 최소한 10개 나라는 되는 거예요. 당장도.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질문할 것이면 질문하시고요. 잠깐 요거 끝나고 나서 왜 티쿤 이용점들은 성공했는지,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은 왜 실패했는지 그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질문할 거 있으세요? 예, 하여간 해외 직판은 성공하기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쉬운 건데, 그러면서도 이 세 가지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날고 긴다고 하더라도 2억 원에서 4억 원은 들어가요. 4억 원 어떻게 만들지는 좀 전에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집중력인 것 같아요. 그 팀의 집중력. 근데 저희 티코는 이 전담 반제를 두는 거죠. 전담 반제.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티쿤을 이용한 점들인데, 사실은 요 초록색 된 거 명함, 실사 출력물, 스티커, 공기간판, 용기, 중국 실사 출력물, 이거 전부 다 티쿤이 처음에 운영하던 거였어요. 근데 티쿤은 플랫폼 사업만 하려고 이걸 다 매각을 했어요. 다른 회사에 줘버렸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티쿤이 제일 처음에 한 게 이 사이트예요. 명함 사이트. 근데 명함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여기서 명함 사이트에서 현수막을 팔았어요. 현수막을 팔았는데 명함 사이트에서 현수막을 파니까 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현수막점을 분리를 했어요. 이렇게 완전히 독립된 점을 연 거죠. 이 독립된 점을 열면은 저절로 이거 전담 팀이 생겨요. 이 점을 열어놓고 한참 있다가 다시 이번에는 중국에 부직포 백점을 열었어요. 티쿤이. 그 다음에
공기 간판점을 열었습니다. 완전히 독립된 점들이죠. 팀도 독립을 시켰고요. 이렇게 그 전담팀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회사는 돈이 없기 때문에 한국 사업 하던 팀에게 일본 사업도 하라고 맡긴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할 확률이 너무 떨어져요. 사람들은 한국 거 하다가 일본 걸 못했다 그러고요. 일본 걸 하다가 한국 걸 못했다 그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광고비요? 광고비 공개 다 했어요. 광고비는 어디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광고비도 티쿤 경우는 하여간 카페에 다 올려놨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이거로 보여드릴게요. 광고비 티쿤이 광고했던 거는 2008년은 월 35만 엔, 2009년은 110만 엔, 150만 엔, 170만 엔, 월 200만 엔, 2020년 경우 2017년 정도가 되면은 2천만 엔, 2억 원 정도, 월 2억 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이거 채팅방에 채팅방에 올려놨네요. 그래서 초기 9년간 광고비와 매출 상담표를 보여드렸고요. 광고비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쓴 글이 하나 있어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거 재밌는 주제죠. 이거 진짜 이거 꼭 들으셔요. 뭐냐면 광고비 아끼는 건 굶주린다고 종자를 삶아 먹는 일이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보세요. 광고를 해도 안 팔리면 빨리 접어야 됩니다. 광고를 해도 안 팔리면 빨리 접어야 돼요. 근데 광고했더니 팔리더라. 그러면 광고를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팔린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딱 떨어지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물어요. 광고비 얼마를 써야 돼요? 다다익선이고 조조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빨리 집행하면 빨리 집행할수록 좋습니다. 팔린다는 것만 확인하면 쓸 수 있는 돈은 다 쓰는 게 맞습니다. 운영비만 놔두고 다 투자하는 게 맞아요. 감당할 수 있으면 꼬사라도 해야 됩니다. 광고비는 종자입니다. 농사꾼은 굶어 죽어도 종자는 삶아 먹지 않는데 이렇게 못하죠.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못합니다. 저도 못해요. 저는 흑자 났는데도 부들부들 떨려요. 광고비 집행할 때 부들부들 떨려요. 왜냐하면 광고비는 나갈 때는 현찰인데 들어올 때는 수표로 들어오거든요. 확실하지 않아서 못 들어와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은 광고비 가지고 바들바들 떨다가 못합니다. 이걸 해내는 사람이 제프 베조스예요. 아마존 CEO. 알리바바의 마윈, 손정의, 쿠팡 김범석 의장, 이런 사람들은 영웅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은 호랑이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건희 회장도 반도체 할 때 사비를 다 털어 넣었대잖아요. 이 차이죠. 왜냐? 매출은 광고비를 써야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광고비 쓰는 것보다 매출 올라가는 속도가 더디면은 빨리 접어야 되는 게 맞고요. 광고비 쓰는 것보다 매출 올라가는 게 더 빠르면은 광고비를 많이 빨리 쓰면 됩니다. 여기서 갈릴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광고비 500만 원 못 쓰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어쨌든 그 두려움을 티쿠는 극복했죠. 2,400만 원까지 썼고 나중에 2억까지 썼으니까요. 근데 사실은 새가슴이에요. 저도 새가슴입니다. 2억 쓰는 게 아니라 20억 쓸 각오를 했어야지 쿠팡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뭐 돈도 없었고 그 정도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2억을 쓴 거고 2억 썼기 때문에 간신히 티쿤 정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광고비는 남이 얼마 썼느냐 따지지 말고요. 쓸 수 있으면 무조건 쓰는 게 100% 맞습니다. 제 의견이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거 있나요? 전담반을 두시고요. 집중하시고 이렇게 하고 광고비 투입하면은 안 될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단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팔 걸 정하는 거예요. 팔 거. 가장 좋은 제품은 내가 잘 아는 상품입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품이고 그 상품을 가지고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한 나라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로 팔 생각하지 말고요. 한 나라만 제대로 파는, 한 나라에 한 아이템만 제대로 파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티쿤이 일본의 명함 스티커 현수막을 갖고 나가서 이것만 가지고 거의 200억을 팔았어요. 작년에. 정말 잘한 거죠. 한국 명함 스티커 이런 걸 가지고 200억을 팔았는데 정말 일본 랭킹 1위인 프린트팩은 연 매출이 3천억입니다. 준비자금 2억 원에 광고는 1,000만 원 정도 넣었어요. 1,000만 원. 근데 하여간 광고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은, 많이 빨리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프린트팩은 3천억 팔 동안 티쿠는 간신히 200억 판 거죠. 프린트팩은 물론 오래된 회사예요. 그렇지만 얘들은 광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런 차이인 거죠. 국내가 아니니 조사를 어떻게 해야, 인터넷으로 조사하면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도 이미 그 저도 그 일본어 못해요. 이게 일본어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서 뭐 선글라스 치면 나온단 말이에요. 선글라스 이렇게 치나 봐요. 하여간 이게 일본 선글라스 사이트인가요? 저도 하도 안 해봐서 모르겠네. 하여간 좀 언어 조금은 해야죠. 저는 뭐 일본어 아예 못하진 않는데 아니면 뭐 일본 구글 들어가, 일본 야후 들어가 볼까요? 지금은 일본은 구글이 더 세요. 뭐 이렇게 조사하는 거죠. 뭐 일본어 잘 안 되면은 번역기 돌리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조사합니다. 누가 이렇게 잘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조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잘 모르면 한국어로 번역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한국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죠. 뭐
근데 하여간 이렇게 막 지금 새로 무슨 아이템을 찾는다 이건 되게 힘든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그냥 내가 생각하는 어떤 아이템을 갖고 조사해야지 막연하게 조사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정할 거 없으면 동남아시아권으로 주방용품 파세요. 주방용품. 정말 좋잖아요. 주방용품 같은 거는 경쟁력이 탁월한데요. 뭐. 여기 해외 직판 기초 지식 맨 뒤에 가면은 화장품, 식료품 등은 팔기 힘들다. 자료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어디에 제가 저장했었는데 또 잊어먹었어. 미일에 팔 것과 동남아에 팔 것은 확실히 다르다. 미일에 팔 거는 다품종 소량, 주문 기반 상품 등 손이 많이 가는 상품이 경쟁력이 있는 듯하다. 근데 이런 것과 상관없이 확실히 경쟁력 있는 것도 많아요.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한국 제조사인데 대성공을 거뒀어요. 알루미늄 가방입니다. 이분은 이런 알루미늄 가방 1000종류를 기성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1000종류 기성품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 성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한국 거거든요. 뭐 이게 특별히 강점이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용기인데. 근데 종류가 6,500개 기성품을 갖다 놓고 팔아야 되니까 되는 거죠. 수입품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용기점에 보면 이 용기점은 일본에서 랭킹 1위예요. 티쿤이 직영하는데 여기에 중국제 상품도 갖다 파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인도네시아 상품도 갖다 팔고 일본 상품도 갖다 팔고 미국 상품도 갖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물건만 파는 거는 전자상거래에서는 안 됩니다. 내 물건을 중심에 놓지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용기를 다 갖다 팔 때 이 점이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중국에서 가지고 와서도 팔고 인도네시아에서도 가지고 와서 팔고요. 정 이제 잘 안 되면 이거는 중국에 있는 회사예요. 중국에 있는 회사가 티쿤을 이용해서 중국에서 제조해서 일본에 파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느 나라냐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싸고 좋으면 되는 겁니다. 현재 취급하고 있는 상품이 생활용품군이고 국내산도 있고 중국에서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상품도 있는데 수입품도 많이 다 돼요. 수입품이고 뭐고 그건 뭐 메이드 인 말레이시아지 뭐 그게 메이드 인 말레이시아지 용기라는 건 똑같으니까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너무 잘하시는 거죠. 이렇게 생활용품인데 중국에서도 직접 수입하고 뭐 일본에서도 수입하고 다 갖다 파는 거죠. 여기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제 이제 인도네시아제도 또 갖다 놓을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팔면 좋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원어민도 이제 필수죠. 왜냐하면 원어민이 하는 역할은 단순히 고객 응대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현지화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나라 언어를
홈페이지에 반영하고 또 그 나라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아주는 아주 고마운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원어민자도 한국어를 잘하는 일본인을 뽑아야 되고 한국어를 잘하는 그 인도네시아인을 뽑아야지 인도네시아를 잘하는 한국인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기왕이면 더 현지화. 이게 티쿤의 경험입니다. 경험. 그래서 궁금한 자료는 여기에 다 정리해놨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께서 가장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건 해외 직판 깊이 알기예요. 그래서 지금 새로 정리하고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10번에서 21번까지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근데 없는 거는 이 밑에 또 동영상으로 다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천천히 연구하시면 좋겠어요. 이 정도로 공개해 주는 데도 없잖아요, 사실. 주방용품은 종류나 용도가 다양한데 한 카테고리를 전문하는 건가요? 그럼 다른 아이템들도 마찬가지로 가능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겠군요. 주방용품은 그러니까 주방용품 전문점을 만드는 거죠. 주방용품과 관련된 일체의 물건을 취급하는 점. 그렇게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칼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뭐 경영하시는 분이 선택할 문제 같습니다. 저라면 주방용품은 그냥 주방용품 종합점을 만들고 그 안에 카테고리 분류만 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방용품에 독일제 주방용품, 캐나다 주방용품, 뭐 그 터키 주방용품, 인도 주방용품, 주방용품이란 주방용품은 다 갖다 파는 거죠. 재고 없어도 되니까요. 일단은 뭐 모든 자료는 해외 직판 카페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거의 모두 있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여기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쨌든 이 해외 직판 단톡방에 매일 뉴스를 올려드리니까 뉴스 참조하시고요. 계약하실 때는 뭐 분양 계약서든지 플랫폼 이용 계약서든지 사용하시면 됩니다. 질문할 거 없으면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그냥 단톡방에서도 질문하시면 따로 1대1 대화할 수 있도록 열어 놓겠습니다. 예,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